이스라엘군이 지난 이틀 동안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반군이 점령 중인 시리아의 군사시설들을 공습해서 전략무기 저장고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0여 킬로미터 지점까지 진격해서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지금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의 전략무기 저장고를 비롯한 전투기, 전함, 탱크 등이 보관된 군사시설들 480곳을 타겟으로 집중 공격해서 대부분을 파괴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의 군사기지 공격은 방어용이었으며 시리아 정부의 급속한 붕괴 이후에 이들 무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DPA 통신도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전역의 연구소, 무기, 물류창고, 비행장, 항공기 편대가 완파당하고 방공망을 비롯한 국방체계 전반이 쑥대밭이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이 보유한 화학무기가 반군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 화학무기 공장도 폭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간에도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아사드 정권과 함께 시리아에 구축한 인프라를 수시로 폭격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아사드 정권 퇴진 이후 이루어진 역대급 공격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잔존 세력과 재기 기반의 실을 말리는 조치로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내정 감시 기관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에 대해서 시리아 역사상 가장 맹렬한 공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타임스도 이날 이스라엘 해군은 지중해에서 상당수의 시리아 해군 전력을 격침시켰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반군에게 장악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21km 떨어진 지점까지 침투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 중동 내 안보 소식통들과 시리아 측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서 이스라엘군이 카타나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카타나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과 시리아 영토 사이의 비무장 완충지대에서 시리아 방향으로 10km 정도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스 통신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접경지 골란 고원의 완충지역을 넘어서 다마스쿠스에서 21km 거리인 카타나 남부 마을 부근에 배치된 것이 목격됐다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이스라엘군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날 시리아 내 안보 소식통들은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전역의 군사시설과 공군기지를 집중적으로 폭격해서 헬리콥터와 제트기 수십 대 등이 파괴됐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보병, 기갑부대가 방어 목적에서 시리아 국경 부근에 배치됐으며 낙하산 부대가 완충지대에 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실제로 지난 8일 시리아 반군이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직후부터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 점령지를 넘어서 1974년 유엔이 설정한 시리아 영토 내 완충지대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군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돈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정부군이 갖고 있던 화학무기, 장거리 미사일, 로켓 등 전략무기 시스템을 표적으로 공습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군 배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월저널은 일부 분석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더 오랫동안 점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직 이스라엘 고위 군 관계자이자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자주 보고를 받는 아미르 아비비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군이 겨울 동안 산 꼭대기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을 장악하고 시리아 무장 세력에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재빨리 해당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헤르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반군이 승리한 시리아로 왜 전격적인 군대 투입을 결정했을까요? 특히 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남쪽으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군대를 진격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내각이 방어 목적으로 국경지대 점령지 골란 고원 넘어
시리아 영토 내 유엔이 설정한 완충지대에 군을 배치한다고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정권이 남긴 화학무기, 장거리 무사일, 로켓 같은 이 전략무기를 노린다 그러면서 연일 시리아를 강도 높게 공습하고 있다는 점은 방어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일단 숙적 이란의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과 맞선 북부 국경지대의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리아를 장악해왔던 알-아사 정권은 지난 13년간 내전 국면에서 이란의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붕괴한 시리아 정권의 잔존 위협을 제거하겠다 그러면서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자연스러운 수순인 셈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974년 휴전했을 뿐 전쟁 중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합병했던 북부 점령지 골란고원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드러내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시리아 영토였던 이곳을 실효적으로 지배를 해왔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은 이란 테러의 전초기지였다라고 맹비난하면서 골란고원은 영원히 이스라엘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이 골란고원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노고라 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1981년 골란고원 병합을 일기 재임 시절 인정해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골란고원은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과 동서남북으로 맞닿은 산악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골란고원을 장악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이스라엘의 점령된 시리아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은 1974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휴전협정에 따라서 골란고원 내 동쪽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유엔 휴전감시군을 주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시리아하고의 충돌을 막아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이 완충지대까지 쳐들어가서 탱크 같은 중무기를 배치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이 골란고원에서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마지막 3분의 1까지 시리아의 권력 공백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장악했는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시리아 영토 내 진격은 자국 안보를 위한 자의적 조치를 넘어서 시리아 반군이나 친이란 무장 세력과 추가적인 충돌을 이야기하고 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유엔은 완충지대 진입을 놓고서도 1974년 협정의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웃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등에서도 규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선을 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타냐후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의 기습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을 받아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18년 만에 레바논 지상전에 돌입했고 또 이란 본토 공습 등 전선을 확대하는 강경한 전쟁 수행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임시휴전 돌입 후에 가자 지구에서도 휴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전쟁 동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를 겨눈 부패 혐의 재판과 총리실의 전쟁 관련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등으로 그의 입지도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시리아 사태 전개에서 전시 상황과 얽힌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기회를 포착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나는 전쟁을 조기에 끝내라는 압력에 맞서왔다 그러면서 완전한 승리까지 전쟁 목표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내각은 앞으로도 군사행동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